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의 우여곡절 많았던 결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서로의 계급을 나눠서 사람을 취급하는 못된 사람들도 많지요. 저는 사는 동안 그런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껴보지 못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후 쭉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의 소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희는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현장을 돌다가 갑자기 추락한 콘크리트에 사망하시고 나서 저희가 받은 보상금과 보험금이 꽤 되었습니다. 그 덕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대학에 갈 수 있었지요. 어머니는 따로 일을 하시던 분은 아니셨는데 뜨개질에 취미를 들이시다가 아예 뜨개방을 차리셨습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뜨개방에서 아주머니들에게 뜨개 수업도 하시며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셨지요. 저는 대학에 가서 장학금을 몇 번 탔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너무나 대견해 하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이었죠. 여전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 연극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취미는 연극과 뮤지컬 관람이었죠. 소설을 읽는 것도 좋아해서 회사에 취업한 후에는 인터넷을 뒤져서 소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모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임을 주도하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았어요. 모임 후에 회식 자리 비슷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죠. 서로 이름이나 나이, 하는 일을 말하지 않고 편견 없이 대하자는 게 그 모임의 특징이었어요. 그 모임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 모임이어서 서로의 이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 이름을 묻더라고요. 약간 취한 것 같았습니다. 머루씨 본명이 뭐예요? 네? 제 본명이요? 본명은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룰이었기 때문에 본명을 말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짜고짜 고백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머루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렇죠. 네? 머루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주변 모임원들이 듣고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머, 머루씨랑 호두씨랑 잘 되는 거야? 부럽다. 호두씨, 그런 거 왜 숨기고 있었어요? 워낙에 모임을 주도했고 외모도 호감형에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라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했고 앞으로 모임을 어떻게 나가야 하나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날 사람들 눈도 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술김에 한 말이 아니고 정말 호감이 있으니 한 번만 만나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터라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주말에 따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따로 둘만 만나니까 어쩐지 어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를 주도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루씨, 평소에 모임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정말 인상적인 게 많았어요. 네, 그러셨구나.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것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놀라고 배우고는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많이 배웠죠. 머루씨, 제 이름은 김윤택이라고 해요. 머루씨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제 이름은 이연이에요. 이름이 머루씨, 아니, 연희씨처럼 예쁘네요. 그런 멘트도 하실 줄 아세요? 되게 사무적인 사람으로만 봤는데. 그랬나요? 저는 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교수가 되는 게 목표고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2년차 되었네요. 그러시구나. 우리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이야기도 잘 통하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네? 갑자기요? 저는 연희 씨를 보자마자 반했어요. 사실 소갈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로 만나게 된 게 꿈만 같아요. 제가 술 기운에 용기 내지 못했더라면 언제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지.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급했나 봐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윤택 씨한테 호감이 없던 건 아니라서. 차차 만나가 봐요, 우리. 정말요? 고마워요. 그 남자는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더라고요. 그런 어른의 표정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4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면서 그 사람이 또 해맑게 웃더라고요. 사귀는 동안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소설 이야기만 하고 따로 개인정보는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몰랐던 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와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 사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본인 대학생 때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와는 왕래를 잘 하지 않고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시게 된 이유는 성격 차이가 컸다고 했어요. 본인 어머니께서 대학교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성격이 워낙 까칠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라 아버지께서 항상 주눅이 들어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셨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형이 한 명 있는데 결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갔고 현재 엄마와 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까칠한 성격 때문에 힘든 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에 맞추며 살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에 관해서도 묻기에 저희 어머니는 법 없이도 살 선량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죠. 어머니에게 들은 말로는 어머니는 3남매 중 첫째 딸로 태어나서 중학교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동생들을 본인이 키우다시피 하셨고 그만큼 강하고 생활력도 강한 분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저희 어머니 뜨개방에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어머 얘 말은 해주고 와야지. 저희가 찾아가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이제 가게 문 닫을 때 됐잖아. 같이 가서 밥이나 먹어요. 이 사람이 엄마를 어찌나 궁금해하던지.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자친구 김윤택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반가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연희씨가 제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럼요. 좋은 사람이라면서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두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죽이 잘 맞더라고요. 같이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정말 가족처럼 다정하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는 농담 겸 진담으로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제가 깜짝 놀라서 서둘러 대답했죠. 엄마는 만난 지 6개월 됐는데 무슨 벌써 결혼이야. 아, 주책이야.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대답하더라고요. 저야 연희씨가 좋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죠. 그거 봐. 엄마가 딱 보니까 너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 운명 같아. 엄마가 통찰력? 그런 게 있잖니. 아이고 엄마도 참. 그런 말은 어디서 들었어? 엄마도 책 읽는 거 좋아한다. 뭐 너만 좋아하는 줄 아니? 어머니, 통찰력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 꼭 결혼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만나볼게요. 남자친구가 능글맞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좋아서 깨르륵 웃으셨어요. 저는 두 사람이 잘 통하는 것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결혼은 아직 이르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를 만난 후 어머니가 너무 좋으시다며 저렇게 다정한 분을 어머니로 두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밝고 예쁘게 자란 모양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건 나중에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만만한 분이 아니시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소설 읽는 모임도 꾸준히 진행했어요. 거기서는 서로 연애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연극과 뮤지컬을 좋아하는 저의 취미를 남자친구도 같이 따라주었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서로 하루 일과나 그날 본 연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 만나왔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저도 20대 후반이 되었고 남자친구도 30대 초반이 되어서 결혼하기 좋은 나이가 되었죠.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랑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어쩐지 청혼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우리 만난 지도 꽤 됐고 이제 어머님한테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오빠는 우리 엄마 자주 만나는데 나는 오빠 어머니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 어머니가 이런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렇기는 한데 우리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랑은 완전 딴판이야. 그래서 너한테 혹시라도 상처되는 말이라도 할까봐 주저하게 되네. 나도 오빠한테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한 번은 치러야 할 일이잖아.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나랑 헤어질 거야? 절대 그건 아니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결혼? 결혼해야지. 이제 우리 나이도 결혼할 나이고 난 너 없으면 안 돼. 무슨 청혼을 이렇게 하냐? 제가 일부러 뾰루퉁하게 대답했더니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정식 청혼이 아니라 그냥 다짐이지, 다짐. 알았어. 뭘 그렇게 당황해. 나도 결혼은 오빠랑 하고 싶어. 그래, 당연하지. 어머니는 내가 슬슬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이번 달 안으로는 만나 뵙는 걸로 하자.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저를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약속 날짜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기다렸는데 들어오시면서부터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택씨 여자친구 이언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앉아요. 뭘 그렇게까지 일어서서 인사를 해? 너무 오버하네. 남자친구에게 듣던 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이라는 게 처음 저에게 건넨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앉자마자 메뉴판을 보시더니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뭐 먹을 거냐고 묻지도 않고 알아서 시키시더라고요. 이게 맛있으니까 이걸로 통일해. 그래,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 땡땡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는 나쁘지 않네. 대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대학교를 물으실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나온 대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인서울은 했네. 학교도 뭐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고. 근데 왜 그런 회사를 다녀? 더 좋은 회사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네. 그런데 저희 회사 비전이 좋아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새에 저는 마치 회사 면접을 보는 사람처럼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걸 눈치챘는지 분위기를